왜 어떤 분들이 기획부동산에 당하고 또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사게 되는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오늘 방금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모텔 물건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중개사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물건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냐 라고 했더니, 뭐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고 찾아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은 혹시 뭐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으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했더니, 뭐 MP의 물건이나 아니면 경매 물건이나 뭐 이런 물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 굳이 제가 뭐 비싸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데 이왕이면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물어본 물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사실 안 하시고, 소개시켜 줄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물건은 A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소개시켜 주는 물건은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B라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물건이 단돈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어디 가서도 없을 거다. 주변에 이런저런 어떤 공장의 호재들이 있고, 그 공장들 때문에도 여기는 아주 잘 되는 곳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 지역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사장님, 그 혹시 옛날에 IMF 때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 4만원 갈 때 그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주식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200만원까지 올랐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저도 어느 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내가 싸게 살 거면 사람들이 다 사기 싫어 할 때, 지금 사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좋은 물건을 사는 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대출이 지금 17억 5천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돈 4천만 원만 있으면은 이 모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뭐 정확한 사실 위치도 모르고 지역만 알고 있는데 위치라도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은행에서 대출이 17억 5천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감정은 이거는 뭐 20억도 넘게 나온다고 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감정가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대출도 부산은행에서 17억 5천을 해줬으면 이거는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사장님 아무것도 못 사시는 거예요 하면서 저를 되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취급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케이, 일단 제가 말을 했죠. 아니, 은행에서 17억 5천에 대출을 해줬다라고 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17억 5천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봐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이 원하시는 물건은 어떤 물건 타입인데요? 사장님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감정가가 얼마라고 해서 그 물건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25억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25억에 거래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서도 대출을 17억 5천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7억 5천 아래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 말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한심하다는 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사장님,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탁감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간평사를, 그냥 사기업의 간평사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5군데의 간평사들을 이제 그 정기적으로 돈을 적어가면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한 물건에 대해서 5건의 간평을 받고 그 간평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빼고 가장 낮은 금액 빼서 평균 내가지고 감정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가액을 못 믿는다라는 거 사장님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거 더 이상 얘기하는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그렇게 따시면 경매 나오는 것들은 왜 경매에 나오냐. 경매 감정가, 내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정가 70몇 억짜리가 20몇 억에 낙찰되고 그 난다 긴다 하는 은행들이 대출해 준 것들, 그 대출 채권만큼도 안 돼서 부실 채권으로 나오고 그 채권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점점 언성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나쁘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모텔 제일 처음에 30살 때 모텔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텔을 지으려고 했을 때 딱 짓자마자 제가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그때 사기당했던 패턴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되게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뭔가 둘 사이에 묘한 그 긴장감의 기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요. 그 긴장감의 기류를 외줄타기처럼 막 타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사장님, 그러면 뭐 사장님은 뭐 이런 거 뭐 관심 없으실 것 같네요. 사장님은 뭐 이런 거는 그러면 못 하시겠네. 사장님한테는 이 물건 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되게 내가 너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너는 지금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이런 식으로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물건인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해서 나한테 물건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을의 위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티키타카가 오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중개사한테 사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게 되는 순간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사기당하는 패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줬던 물건 있죠, 제가 아는 물건이었어요. 제가 모텔 매물, 전국에 있는 모텔 매물 얼마 전에 다 조사했다고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매물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 저는 그 매물이 왜 나왔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매물이 아들이 내놨다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정말 택도 없이 시장에서 15억의 가치도 안 되는 모텔을 30억에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뭐 중개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약간 그렇게 좋지 않은 중개법인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경험 없이 그냥 호재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살려고 했던 땅 중에 인천 영종도에 땅이 있었는데, 그 영종도가 예전부터 개발된다 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1900 거의 90년대부터 개발된다라는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 됐거든요. 이게 그런 개발된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덜컥 사버리시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런 중개업자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은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본인도 느낀 바가 있었나 보죠. 끊고 나서 한 3분인가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물건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좀 주세요. 왜냐면 거기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그 물건을 잘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하셔야지 이 사장님한테 좋은 거니까 이거 다 사장님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만약에 가실 것 같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 끊고 딱 저장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 대출 상담사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개 업자분들하고 저장을 해두는데, 통화를 하고 이분이 괜찮은 분이다 하면 그분한테는 친절 아니면 괜찮음 이런 식으로 항상 꼭 메모를 해놓거든요. 이분은 별로라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다시는 통화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매물을 줄 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굳이 많고 많은 괜찮은 중개업자들, 고생하시는 중개업자분들 많은데 이분이랑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가 맞지 않는데요. 오늘 사실 이분이랑 통화하기 전에 다른 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은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제가 3월 초에 한 2주 정도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출장 가서도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 보이스톡으로도 거의 40-50분 가까이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식사라도 하시라고, 상담 끝나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단돈 얼마라도 좀 보내드리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게 모텔 매매를 하시던 부동산 매매를 하시던지 간에 경험이 조금 없으시면은 중개업자들의 이런 밀고 당기기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전국에 정말 훌륭하고 괜찮고 친절하고 잘 알고 계시는 중개업자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랑 안 맞는 중개업자분들이랑 괜히 통화하시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분위기 조장하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있어요. 약간 중고차 파리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어떻게든 이 물건을 파는 거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런 분들이랑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들 좋은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